안종범은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최서원은 18년에 아마 200억,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인데, 안종범과 최서원 중 누가 미르재단 K재단을 좌지우지했을까요? 최서원은 미르 K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건 모조리 안종범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종범이 다 했어요. K 미르재단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몰랐습니다. 안종범과 함께 완전히 K 미르재단을 다 좌지우지했던 차은택은 아예 징역 2년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일찌감치 석방이 됐죠. 차은택은. 이자는 K재단 미르재단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아예 회사 자금 20억을 횡령을 했어요. 이거 자기 개인 비리예요. 이거는 국정농단 관계없이 이거 자기 개인 비리까지 겹쳐 있는데 징역 2년으로 해줍니다. 네. 차은택도 모조리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덮어 씌워줬기 때문에. 무슨 고영태니 무슨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20년 이상씩 구형을 받게 되는 사태는 안종범과 차은택, 특히 안종범이에요. 이자들이 탄핵 세력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K재단 미르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안종범에게 시켰겠구나. 뭐 그건 불법은 아니니까.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 최서원이 냈다.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스포츠단 만듭시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하고 안종범이 전경련 지시하고 이 구도로 보는 거 아닙니까? 미르재단 K재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오찬 자리에서 경제와 문화는 관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민이 주도하는 게 맞다. 특히 문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꽤나 많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모델로서 들어온 거는 창조경제센터가 맞아요. 그래서 전경련이 같이 껴가지고 삼성, 현대차, SK 나눠가지고 지원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그 모델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문화를 얘기했어요. 이제 경제는 그렇게 갔었고 문화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한다. 이 말만 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창조경제센터는 이제 그 모든 센터의 그 자원을 전부 다 이제 그 해당 기업이 소유하는 거니까 그건 뭐 재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뭐 출연도 아니고 그냥 자기 것들이에요 다. 안종범 수석과 이 차은택 이작자들이 야 이 창조경제센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삼성이 삼성대로 하는 거고 뭐 현대차도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대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의 민이 주도하자는 발상을 자기들끼리 정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 창조경제센터가 아니라 대기업들 다 각출시켜가지고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이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문화 스포츠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안종범 경제수석실의 이 비서관인 방기선 비서관이 만들어요. 문화재단 K재단 이 이 모델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는 안종범만 쥐고 있었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안 들어가요. 보고 안 합니다, 안종범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안 하는 이유는 이건 기업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창조경제센터는 기업 돈 받는 건 아니죠. 자기들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기업들 돈을 어쨌든 뜯어내는 건 아닌데 안종범 모델로 해버리면은 기업들에게 각 재단에 이렇게 출연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안종범이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 있다가는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안 보여주고 자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그래서 그 보고서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 대통령은 모르는 거죠. 이 진행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안종범은 전경련 이승철에다가 이거 청와대가 문화 이 스포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각출해달라 전경련이. 이승철은 계속 아니 이거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뜻 맞냐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때 하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벌 오너들하고 이제 면담을 쭉 하는 거예요. 면담을 하니까 안종범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정 정도 재벌들에게 문화 사업을 좀 우리 한번 뭐 지원해달라든지 혹은 뭐 열심히 하든지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이승철에게 저 재벌들에게 물어봐라.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 했을 거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정경련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재벌 오너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재단 만들 테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벌 오너가 다. 아무도 그런 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이제 약간 너무 오바에 들어가다가 대통령이 전혀 이제 안 따라오니까 여기서 중단이 됐어요. 이게 2015년 7월 한 말 정도 얘기인데요. 여기서 완전 이제 재단이 중단됐어요. 정경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상도 아니고 자기들 회원사 오너들이 들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또 갑자기 재점화됐냐 11월 달에. 7월 말에 하다가 중단됐는데 2015년도 11월 말에 리컨창 총리가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문화교류 MOU를 맺으면 좋으니까 그거 빨리 재단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안종범이 이제 거짓 진술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리커창 정도 오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경제 세력단이 와요. 민간과 MOU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중공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과 민간 MOU를 맺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커창과 이 중공 기업인들과 한국 재벌들이 만찬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안종범이 오해를 했던지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재단 해치우자 그랬던지 다시 전경련에 연락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고 리커창 총리가 오기 전에 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중공의 문화자들과 교류해야 된다. 이거는 재벌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저 중공의 2인자 리커창까지 오니까 이제는 더 멈칫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만들어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미르 재단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사람들하고 전경련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청와대에서 우당탕탕 만드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어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종범이. 그럼 안종범은 여기다서 대통령한테 뭐라 보고 있냐?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교류 재단 만들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맙네요. 고마운 일이라고. 그게 끝. 나중에 이 안종범이 출연 자금을 300억에서 500억 올려버리는데 이걸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요. 박 대통령이 올리려고 그랬다가. 그럼 박 대통령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문화교류 재단 만들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올리란 말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기업들 돈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격려해주고 지원해줘야지 돈 더 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자기가. 자기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왜 탄핵 직전에 이게 이제 2010년도 한 10월 초에요. 그러니까 JTBC의 태블릿 제작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10월 초에 K재단, 미르재단이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전면에. 좋은 뜻으로 기업인들이 하는 거다. 이거 왜 음해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2016년 10월 초까지도 안종범이 박 대통령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전경련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선 거고 아마 그거 박근혜 대통령 밀어넣은 건 아마 안종범이겠죠.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최서원도 몰랐어요. K든 미르든 최서원 전혀 몰랐고 최서원의 그 당시 관심사가 2015년도 7월에 이제 안종범이 스타트를 걸었는데 이 미르재단 만들 때 이 당시 최서원의 관심사는 재단이 아니에요. 재단이 2015년도 5월에 정유라가 아이를 낳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정유라를 제주도에 도피시켜가지고 이게 알려주면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제주도 도피시켰다가 또 거기서 장시호한테 또 쫓겨나가지고 정유라를 다시 독일로 도피시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뭐 자기 남편 딱 1년 전에는 그 자기 남편 정윤회가 이게 뭐 또 비선실세 걸려가지고 그냥 기자들 맨날 들이닥치고 이러는데 이 자기 딸이 어떻게 보면 미혼모까지 됐겠다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한국 떠나자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로 이민 갈 생각을 해요. 최서원은 딸 데리고 이제 빨리 독일로 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독일로 갈 사람이 여기서 뭘 재단을 장악하고 판을 짭니까 이거. 머리가 온통 독일로 넘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최선은 계속 독일을 가는 거예요. 계속. 집도 알아봐야 되고. 그럼 정유라하고 이제 정유라는 이제 승마 선수로 뛰어야 되니까 승마장도 알아봐야 되고. 자기가 이제 정유라랑 같이 이제 승마 사업하려고 그것도 알아보고. 머리가 글로 가 있었어요. 최선은. 왜 여기 재단에 개입했냐? 정호성이 이게 자기가 보니까 정호성이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게 가는 거야. 이게 K재단 미르재단이. 이게 이상한 애들 끼어들어오고. 정호성이 최서원 보고 좀 들여다봐달라. 좀 이상하다, 재단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최서원은 이제 이거를 대통령 지시라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정호성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대통령을 상의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최서원에게 얘기했다. 재단이 좀 복잡하니까 좀 들여다봐라. 최서원이 차은택을 좀 도와줍니다. 근데 이 차은택은 이때부터 마치 최서원 측근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최서원 측근이 아니라 안종범 측근이에요. 이미 안종범하고 완전히 이 손 잡고 안종범하고 둘이 재단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최서원은 그런 차은택을 그냥 도와준 거예요. 차은택이 어쨌든 차은택은 캐리어가 되거든요. 이 경력이 되니까 뭐 잘하겠지 해가지고 주로 차은택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게 다예요. 최서원이 한 역할은. 고영태 패거리들이 해먹으려고 들어오는 거 최서원 좀 커트 좀 하고 너희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너 이런 거 안 된다 맞고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최서원은. 고영태 일당 플러스 차은택 그리고 안종범이 검찰 특검과 유착돼서 모조리 박 대통령과 최서원한테 덮어 씌운 사건이에요. 자, 김한수와 차은택은 어떻게 엮였냐면은, 차은택이 창조경제사업추진단, 이거 할 때, 창조경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했고 차은택이 모스코스라는 기업을 만듭니다. 모스코스는 홈페이지 제작 사업 경험이 없는 업체인데 차은택이 부랴부랴 2015년도 2월경 만들어요. 근데 김한수는 차은택에게 홈페이지 17개의 제작권을 3억 4천만 원 밀어줘 버립니다. 김한수는. 이거 명백한 배임이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안 되는데 이거 불법 저질렀고요. 이렇게 김한수와 차은택이 해먹었는데 여기대서 수사 안 해요. 검찰 특검도. 지금까지 이 태블릿 PC의 이 감정을 막판에 최서원 재판에서 한 번 했죠. 막판에. 그 최서원 씨 쪽이 그렇게 태블릿 PC 빨리 내달라 그러는데 왜 검찰은 어떤 명분으로 그걸 안 꺼내들었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해서 정호성 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왜냐면 그거는 공무원한테만 얘기되니까 최서원은 민간이니까 공무상 비밀죄는 해당 안 된다. 안 보여주는 거야 최서원한테. 그럼 누가 달라 그랬어야 되냐. 정호성이 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정호성이 태블릿 감정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검찰에다가 야합을 합니다. 1월 10일날 2017년도 1월 10일에 그 핑계 대고 해서 검찰이 안 보여준 거예요.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5일 차기한 변호사가 태블릿 PC 이거 봐야 되겠다 내놔라 감정 요청하고 JTBC 기자들을 다 싹 다 증인 신청합니다. 차기한 변호사가 1월 5일이에요. 근데 1월 11일 공판 1월 13일 공판 둘 다 정호성은 참석을 안 하고 차기한 변호사는 사임계를 내게 됩니다. 그러더니 1월 18일날 추석해 느닷없이 정호성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이 필요 없다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차 변호사는 잘렸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태블릿 PC 감정이 안 됐던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이게 이때 할 때와 나중에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기억해보세요. 2017년 1월달이면 어떤 때냐면요.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를 추월했을 때예요. 움츠러 있다가 야 대통령 돈 안 받았구나. 한창 불 붙을 때인데 이때 만약에 차기한 변호사가 들어가서 태블릿 감정했으면요. 엎어졌어요. 이 탄핵판 이거. 이걸 정호성이 특검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 정호성이 1월 10일날 그러니까 1월 5일날 태블릿 감정하자 차기한 변호사가 지르니까 그 뒤 5일 뒤인 1월 10일날 특검에서 정호성을 소환합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그거 부르면 안 돼요. 그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러도 가면 안 돼요.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 40분까지 정호성을 조사하는데 심야 조사 동의서도 없어요. 정호성은. 질문하려고 부른 겁니다. 질문하려고. 이 문지석 검사라는 자인데 진술인은 최초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다음 공판 때 바로 1월 5일 날에서는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부인하고 있다. 너 왜 그러냐? 한마디로 너 죽고 싶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야밤에 불러가지고 너 지금 태블릿 꺼내가지고 우리하고 한따까리 하겠다는 얘기냐? 협박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답하냐면 정호성은 여러 사람들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를 따져야 된다고 자기한테 얘기하고 법정에서 다투시 삼은 정호성 너밖에 없다. 왜? 최소한은 안 보여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정신없으니까 못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다가 차 변호사가 얘기해서 했다가 이 문제 고민하다가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더 이상 태블릿 PC 얘기 안 하고 검찰 공소사실 다 인정하겠습니다. 완전 야합을 한 거죠. 자기 죽은 대통령 팔아먹고 야합을 한 거죠. 자기 살려고.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태블릿 PC 위법성을 법정에 다투지 않겠다. 자, 이 내용을 갖고 특검은 또 최서원을 찾아갑니다. 최서원 찾아가서 이건 최서원 자서전 나오는 얘기예요. 이번 책에 특검이 와서 정호성이 태블릿 PC 다 인정했으니까 너도 태블릿 PC 네 거나 인정해라. 그래서 정호성은 1년 6개월 정도로 봐주기로 했다.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실제 정호성은 1년 6개월 받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다른 비서관들 안봉근, 이재만 같은 경우는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또 구속됐는데 정호성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지금 이 탄핵 과정에서 내부의 배신자들이 지금 몇 개를 날려버렸습니까? 지금 이 재단 문제 그랬었죠. JTBC 태블릿 보도하자마자 다음날에 박 대통령 왜 사과했겠어요? 김한수와 그 주위에 있는 유착되어 있는 배신 세력이 대통령한테 이거 최서원 거 맞다고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